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세계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윤석천의 밑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깊이 있는 분석의 경제평론가 윤석천 이코스피어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일본입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고물가 대응 경제 대책으로 전 국민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는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지난 8일 밤 이시바 시게로 총리에게 현금 지급안의 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에서는 1인당 30만에서 50만 원 수준의 현금 지급안이 제시됐으며 연립공명당에서는 100만 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에 소득 제한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소요 재원은 수조엔에 달할 전망인데요. 아사히 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저조한 여당에서 감세나 현금 지급 주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현금 지급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소식으로 일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을 꼽으셨는데 미국의 상호 고율 관세에 대한 대책으로 다른 것들도 있었을 텐데 현금 지급을 검토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 상황이 지금 민생지원금을 갖다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살팔 만큼 그렇게 위기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본 측 입장은 관세 및 이제 특히 식품 물가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한 7%에서 8%. 뭐. 예. 우리나라 얼마 전에 봤듯이 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쌀값, 채소값 같은 것들이 완전히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일본 국민들의 어떤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당 측에서 느닷없이 민생 지원금을 갖다가 들고 나왔어요. 네네. 뭐 자민당에서는 한 3만 엔에서 5만 엔. 같은 이제 뭐 연립 여당이죠. 공명당에서 10만 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하더라도 얼추 일본 국민이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되니까 예. 약 4조 엔에서 한 13조 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많게는 한 130조 원 정도의 가지고 어떤 추경을 갖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느닷없이 민생지원금을 갖다가 주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를 갖다가 곰곰이 따져보면은 지금 20안 내각의 지지율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예. 굉장히 뭐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뭐 낮은 상태에서 거의 뭐 횡보하는 단계고 거기다가 또 올 여름에는 이제 일본의 그 상원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상원인데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7월에. 그래서 이제 그 민생을 갖다가 좀 다독거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뭐 감세를 하면 좋은데 감세를 할 때까지는 뭐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감세를 갖다가 한번 해놓으면 이걸 원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죠. 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일회성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게 낫다. 일단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갖다가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진짜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좀 시위가 좀 드물잖아요. 일본 국민들이 시위를 좀 안 합니다. 뭐 혐한 시위 이런 거는 좀 하는데 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시위를 갖다가 하는 그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재무성 앞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래요.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재무성 해체, 뭐 재무성 완전히 그 없애라, 재무성은 국민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그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런 건데. 네네. 이제 그 연간 비과세 소득 한도를 갖다가 그 의회 쪽에서는 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죠. 그렇지. 그게 이제 기존에는 103만 엔 정도 됐는데 네. 이걸 갖다가 178만 엔 정도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8만 엔을 갖다가 못 버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그렇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짝짝짝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그렇죠. 네. 일본의 의회는 이걸 추진하는데 재무성이 이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세수 걱정이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재무성이 반대하니까 재무성은 국민의 적이라고 하면서 네. 반기를 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일본 재무성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일본은 GDP 대 정부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네네. GDP 260%예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채 발행 물량이 1,105조 엔에 달하고요. 이게 1년에 원금 상환, 그다음에 이자로 들어가는 돈이 28조 엔입니다. 올해도 지금 그 비상금을 안 줘도 민생지원금을 안 줘도 예. 한 20조 엔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민생지원금을 주게 되면은 최소한 8조 엔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이 소득 한도를 비과세 한도를 높이게 올렸을 때. 되면은
7조 엔에서 한 8조 엔 정도의 어떤 세수 펑크가 난다는 걸 네. 갖다가 재무성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무성 입장에서는 쉽사리 이 비과세 한도를 갖다가 높이는 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죠. 예. 이제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고, 일단 그래서 의회 쪽에서는 이걸 갖다가 103만 엔에서 160만 엔 정도까지는 올리는 걸로 일단 합의는 됐어요. 네, 네. 근데 일단 아직은 사실은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예. 그 일본 재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2012년부터 이 아베 수상이 등장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걸 갖다가 실행을 했잖아요. 어떻든 이 디플레이션 상황을 갖다가 극복을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불사하는 네. 진짜 무차별적인 그 통화 완화 정책. 네, 네. 이걸 갖다가 계속 실행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느닷없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도 올려. 작년부터. 예. 그다음에 일본 재무성이라든지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정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약간 긴축하려고 하는 어떤 조짐들을 보여. 네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일본의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어떤 재정 확대, 아니면 중앙은행의 진짜 그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어떤 현금 살포,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사실 일본 국민들의 어떤 그 자국 국민들의 어떤 자생 능력이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걸 갖다가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예. 사실 일단 일본 측 입장에서는 민생지원금은 갖다가 주지 않기로 일단 결정을 예, 했다라고 또 하죠. 바뀌었더라고요. 예, 네. 금방 또 바뀌었다라고 예. 합니다. 사실 뭐 핑계는 이게 입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본은 또 현금 문화를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걸 갖다 지역 화폐라든지 뭐 이런 걸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거든요. 네. 근데 일본 국민들이 사실 저축을 굉장히 좋아하는 국민성을 갖고 있잖아요. 안 쓰고 모아둔다는. 그렇게 안 쓰고 모아둔대요. 예. 그래서 뭐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실은 뭐 한 발 물렸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그래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자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과세 기준, 그러니까 비과세 기준 자체를 갖다가 일단 높이는 거, 이쪽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감세 정책으로 좀 정책을 갖다가 선회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부정 여론이 상당히 확산됐다 그러더라고요. 반대 여론이 70%가 넘다 보니까 이에 참여한 선거도 7월에 앞두고 있고 좀 부담을 느꼈을까요? 일단 현금 지원을 포기하는 기사가 어제 날짜로 지금 발표가 됐고, 어쨌든 일본 정부 부채가 참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한 대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은 초고령 사회잖아요. 네, 우리보다 그렇죠. 먼저 진입을 해서 65세 이상이 20% 이상일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사회보장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사회보장 시스템을 조금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바꿔야 될 텐데, 네네네. 이거 일본 국민성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 국민들이 진짜 현재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단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한번 익숙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줄인다는 게 예. 그거 엄청난 그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세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중해야 된다, 감세 네. 정책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진짜 국가가 필요해서 재정을 갖다가 늘려야 되고 재정을 좀 튼튼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증세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거는 국민들의 저항이 말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예. 일본 국민들이 좀처럼 시위를 안 하는 국민성인데 예. 이게 재무성 앞에서 재무성 폐지를 갖다가 외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한번 이런 어떤 복지 서비스라든지 재정 확대를 해놓으면은 사실 이걸 갖다가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갖다 어느 정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세수를 확대해도 부족할 판국에 비과세 한도를 지금 좀 늘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 적자 문제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현금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뭐 휘발유 가격을 인하한다거나 또 각종 세금, 전기세, 뭐 가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